다음은 강연이 있겠습니다. 서초포럼 부회장이시고요. 임팩코리아 대표이신 이승현 회장님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엘 콘도라 파차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루의 민요입니다. 여러분들 마추픽추 가보셨죠? 거기에서 서시가는 날개 길이가 40m나 되는 큰 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날고 싶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19라든지 또 전쟁 그런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아주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콘도르처럼 세상을 한번 훨훨 나르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주제인 글로벌 패권 전쟁과 한반도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과거와 현재, 과거라는 게 나쁜 과거가 아니고 과거의 저의 어떤 기록들, 그리고 임팩코리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창업한 임팩코리아,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 서초, 글로벌 패권 전쟁과 한반도, 세계 1등 국가를 향하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표지는 지난 8월 달에 제가 출판한 저의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 1등 TV 주역 이승현을 아시나요? 예,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시면 저를 사랑하신다면 서점에 가면 이 책을 팔고 있으니까 한 권씩 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권씩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합니다. 저희 이력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예. 주요 활동은 지금 현재 무역협회 31대 부회장, 한미동맹재단 부회장, 그리고 여러 가지 걸 하고 있고 한국외국기업협회 23대, 24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먼저 한국외국기업협회인데 78년 그 당시에는 상공부라고 해서 상공부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했고 약 17,000개 회사가 한국에 와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 고용의 7%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외국 기업이라면 먹튀 이렇게 인식을 하셨을 건데 이렇게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하는 동안에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익을 냈을 경우 그걸 가져가지 않고 한국에 재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반도체라든지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노동부에서 전면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한국 일도 삼성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써도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사고 나는 부분만 폐쇄를 하면 되는데 다 해서 고용부 장관님을 국회로 모셔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또 제안을 해서 공공 폐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 개선 활동이라든지 청년 취업 활성화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역협회입니다. 무역협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코엑스에 있는 큰 건물 그게 무역협회인데 우리나라 약 74,000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고요. 지난 6월 21일부터 미국의 대미행기 살다로 가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그리고 텍사스 상원의원 테네시주 상원의원 등 3분 그리고 영킴 등 하원의원 5명 백악관 참모들을 만나서 신패권주의에 따른 공급망 개선 요청을 이제 건의도하고 또 한국전 참전 용산 추모102 알링턴 국민묘지 근처에 만들어졌는데 그 헌화 및 미군 전후에 약 11만 불을 저희들이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한미동맹재단 부분인데, 한미동맹재단은 2017년에 설립이 됐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여했다든지 주둔하고 간 미군이 무려 35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도와주면 이분들이 우리의 우호단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미국에 있는 주한미군 전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그 외고 대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그 6.25 때 원주 전투에 참전을 하셨는데 그때 소대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적군하고 싸우다가 오른팔, 오른다리를 다 잃었어요. 근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은 분이 대령까지 해서 애편하신 분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운 좋게 국내 대표로 갔고 미국에서는 조태영 대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에너지 여사입니다. 우리 7월 1일에 대통령실에서 만나 뵀었고 우리 또 서초의 자랑이신 이수정 총리님 댁에서 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들 고려대 경영대 특강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특강 장면 그 서울역 앞에 가면은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그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1월 11일 최고식 조선일보 최고식이 만난 사람 기사인데 이거는 지난 정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쭉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갑자기 저를 인터뷰하자고 해서 이 기사가 나오고 최보식 씨는 조선일보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터뷰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제가 그 회장인데 맨 오른쪽에 이렇게 일부러 피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보식 기자가 조선일보에 잘해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잘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1월 11일 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승연을 보수의 심벌로 영입을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보내야겠다 해가지고 1월 11일 날 저녁 저는 죽었다 하고 있는데 엘모씨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인지 이재용 회장인지 물어보니까 아니고 이승연이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엘모씨이면서 지금 가고 안 계시는데 안철수 대항마로 저를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어리둥절해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세훈 시장 그리고 나경원 씨 또 이승연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그 SDTV 이거를 제가 맨 처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삼성 TV가 소니를 넘어서 세계 1등이 되는데 주역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불과 2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동경주재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였고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 신경영을 말씀하시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때 제가 가까이에서 진행도 하고 또 뵙고 이러면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세계 1등 DNA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왜 마누라는 빼고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마누라를 바꾸는 건 너무 힘든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그때 이제 제가 삼성이 일본 진출하는데 50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키하바라 이렇게 가시면 삼성 제품이든 LG 제품이든 이렇게 진열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창고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이건 회장님께 노발대발 하셔서 삼성이 일본에 온 지 50년이 됐는데 뭐 하는 짓이냐 해서 제가 갑자기 신규 사업팀장으로 특명을 받고 그 이미지 개선을 했는데 고민하다가 지금은 너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삼성 제품을 팔자, 직판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전자상거래를 세계 최초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뭐 너무 일반화돼서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주문하면 바로 오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양판점들은 한국 제품이든 외국 제품이든 굉장히 비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제 정면승부를 걸었는데 그때 잘생기셨죠?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앵커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입니다. 22년 전에 저의 모습인데 상당히 풋풋하게 생겼죠. 그 당시에 이제 TV도 없고 최인기 뉴스 프로그램인 월드 세틀라이트 비즈니스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톱 뉴스로 일본 전역에 송출을 했고 그때 자막이 한국의 파워, 삼성의 위협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LCD는 샤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자시장은 일본이 종주국인데 겁없이 삼성에서 도전장을 날린 겁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부순 계획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광고를 내보낸 건데 첫날 광고는 이렇게 약간 가려서 냈는데 액정 왕국 삼성이 움직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거죠. 샤프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날 이 광고 정면 광고를 나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TV 경용 모니터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국을 해서 LCD를 가지고 꼭 제가 세계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LCD는 30인치까지 이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것만 가능했지. 근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이 인류화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초로 40인치를 개발해가지고 미국 CES에 출품을 해서 LCD 이름은 삼성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그 성경, 여러분 옛날에 여행 가시면 공항에 카트에 삼성 마크 아시죠? 그게 첫째 이제 광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전문가 육성,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제우선 경영, 또 디자인 경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한테 이제 심어주신 게 세계 1등이 되려면 그 서양인들과 일본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마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삼성이 세계 1등이 되게 된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이 여파로 삼성 TV는 17년 연속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2020년에 약 210억 불을 판매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를 점유하는 거래대 시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창업한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선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하고 티맵도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GPS 안테나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은 남부 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 15년째 계속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한 2천억에 한 2,00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중국 두 곳, 대만 두 곳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외 네트워크고요. 저희 제품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자제품을 쓰시면 점점기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노이즈 이거를 없애주는 EMI, EMC 필터입니다. 세라믹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참고로 삼성 TV하고 리모컨, 그리고 LG 글램 노트북에는 저희들 안테나가 다 100%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는 세계 28위지만 무역 순위는 세계 9위, 그리고 수출은 세계 7위, 또 국가 경쟁력은 28위, 그리고 특히 제조업 경쟁력은 3위입니다. 그중에 그러나 이 세계 수출 1위 품목수는 11위로 69개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무려 1,759개 품목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지금 저희들이 많이 나고 있고, 수출도 반도체가 1,280억 불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그 경제 구조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국가 행복 지수는 62위로 OECD 최하위고 또 출산율도 세계 최저, 자살률도 1위,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이라든지 공기업 부채 비율도 1위, 그리고 삼성전자 세금 부담률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서초의 이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는 아마 최고 부자 동네, 그리고 세계 1등 기업 본사 소재지, 또 대법원, 대검찰청, 중앙지법, 중앙지검 등 사법부, 또 정치인, 법조인, 문화인, 교육인 등 우리나라의 대표 동네라고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난 8월 8일 여러분들 기억나셨겠지만 폭우 때 도로 침수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국회의원 나오신 분마다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또 고속터미널이라든지 남부터미널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해마을, 방배동 가보면 도시기능이 노화돼서 서울에 이런 도시가 있나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 그냥 내려 꽂습니다. 정치 최흑인 지역입니다. 이거는 8월 9일날 신문인데 이 서초구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인 글로벌 패권 전형 한국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환율이 지금 1,430원, 그래서 1,500원까지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총수들은 동분서주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개념 차이가 있는데, 공화당은 민주당은 동맹국을 중시했는데, 민주당마저도 자국 우선주의에 올인을 해서 모든 공장을 미국에서 제품을 팔고 싶으면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지금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6년 내 재고 증가율이 최고라고 합니다. 또 각종 노동법 등 이런 규제가 늘어가지고 경영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민노총은 파업을 또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백척 간대에 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이 94개국을 들어올 때 1만 7,044개 회사는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그 환경은 대변력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지금 거의 한 3년째 우리가 겪고 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식량의 에너지를 그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반경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데 주로 공장을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 현지에다가 또 공장을 세웠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물리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로서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주도권 정탈전이 있는데, 중국이 2045년에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러니까 미국이 그걸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무기화하고 있고, 한국에 와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본다든지 대만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를 하고 한국과 대만이 생산을 하고 일본이 소재와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반도체 강국이 못 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 반도체는 앞으로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심장이고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또 빅스텝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증권 시장은 아주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의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있습니다. 국내 환경은 국민들은 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당은 당파 싸움에 아주 몰두해 있고 야당은 정가 4번 당대표 호위하는 데 급급하는 소위 말하는 이 천박하고 초라한 후레자식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1년에 15건씩 이혼 판결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이 이혼 판결 하나 나오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걸 아시겠죠? 지금 검수완박 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합니다. 기업인을 구속시키고 국감장에 불러서 호출하고 호통치고 기업 의혹을 폭발하는 겁니다. 각종 또 법을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문노총은 불법 점거, 파업, 기물 파견, 이 무법천지나라입니다. 이렇게 경제를 전시하는 이 하류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김정은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을 대폭 이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한말 상황과 같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왜 일본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왜 일본을 갑자기 이야기하느냐라고 많이 오해하심을 가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세계 중심이 되려면 일본을 믿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일본을 깔보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일본을 알아야 되고, 일본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일본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왜 일본이 세계 강대국이 됐는지, 어떻게 일본이 강대국이 됐는지, 왜 미국이 일본하고 혈맹 관계인지, 저희들이 혈맹 관계는 아닙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혈맹 관계입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 이제 원래는 2위 하다가 중국한테 물려가지고 3위로 물러났지만 3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기초 소재 강국입니다. 또 미국의 아시아 최중요 동맹국입니다. 이 일본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우리가 일본을 막 이렇게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은 우리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을 이렇게 식민지 하다가 36년 한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이 역사입니다. 일본의 시조는 아마테라스 오미감이라고 여자입니다. 여자. 신이 여자 신인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 천황이 진무천황입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BC 660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호구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거를 은폐하려다 보니까 역사를 왜곡한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일본의 신을 말씀을 드렸느냐, 또 일본의 초대 천황을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들 김수로왕 아시죠? 가야. 김수로왕의 아들 딸입니다. 왜 그랬느냐, 일본의 천황이 바뀌면 이 삼종의 신기라고 해서 구슬, 거울을 인수인계를 합니다. 근데 김수로왕의 부인 황후께서 인도에서 오실 때 이거를 상더비처럼 가져왔습니다. 가야와 거울을 발굴하니까 이게 그냥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한국을 자꾸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백제의 속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660년에 백제가 대망을 했는데 661년, 662, 663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합니다. 물론 집니다. 나당연합군한테. 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군대를 보냈겠습니까? 자기 그 왕의 나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빌라이가 일본을 침공을 하는데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상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미가제라는 말을 씁니다. 진주만 복갱 갈 때 가미가제 특판대 아시죠? 오늘 말씀드릴 그 두 가지인데, 이 은강개발. 왜 일본이 강대국이 됐는지, 어떻게 강대국이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526년에 은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콜럼버스가 남미대를 아메리카 대를 발견해서 은을 캐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일본에서 이미 1526년에 했고, 그 다음에 강제개항 및 명치유신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강대국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본은 이 은강을 개발하게 되면서 나가사키를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통일을 합니다. 내전에 거듭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이 장군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은강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조선을 침공합니다. 10년 만에. 그리고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철군을 하게 됩니다. 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와서 강제개항을 하고 민주유신을 냅니다. 이런 예세를 몰아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청나라와 러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우리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합니다. 은강개발입니다. 이완희 은강이라고 부르는데 1526년 여기 보면 한자로는 대전시죠. 우리나라 지명에 이렇게 일본 지명이 많습니다. 오오다시입니다. 왜 대전을 갖다가 이렇게 대전시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은강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대전시 이름의 의뢰를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은을 생산했는데 세계 1등 생산국이 됩니다. 그 당시에 화폐는 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무역 상승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포르투갈 상인한테 철포 2존을 사서 개량을 해가지고 세계 강국이 됩니다. 근데 그때 조선에도 이 회치법이 있습니다.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1533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회치법은 누가 개발했느냐? 1503년 김간불이라는 양이 또 김건덕이라는 노비가 개발을 해서 연산군 앞에서 보고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 사치스럽다 이래가지고 폐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본에서 스카우트라고 합니다. 회치법이라는 건 뭐냐면 남하고 은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이렇게 놓이면 납은 잿더미로 들어가고 은만 남는 그런 최신의 공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그냥 발로 차버린 겁니다. 이게 일본이 강대국이 된 그 결정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의한 강제 개항하고 명치유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853년에 미국이 이렇게 큰 함대가 에도만 지금의 동력만에 와가지고 포를 쏩니다. 그러니까 그 에도만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배가 있죠. 이거는 일본의 그 당시 군함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큰 함선이 들어가서 하니까 일본의 막부가 손을 드는 겁니다. 강제로 개항을 했는데 미국은 이런 교육 시스템 또 철도, 군함 등 근대 기술을 일본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후에 명치유신을 일으킵니다. 명치유신은 뭐냐 하면 그 막부를 타도하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거의 한 260년간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한테 숨죽이고 있다가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몽고는 왕한테 권력을 돌려주자고 하는 건데 지금의 그 가고시마 그리고 야마구치가 둘이가 결탁을 해서 사조 동맹을 맺어가지고 명치유신을 성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또 유학학살당을 보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때 이 병인양료가 있었고 또 신미양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잡아먹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그 리더 그룹들의 그 운전단이 되겠습니다. 이 요시다 쇼인, 이 사람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본에서는 가장 영웅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온 야스쿠니 신사 있죠? 여기 가면 신이 이룹니다. 이 사람이 그 불과 20대 나이에 자기가 쇼카 손주꾸라고 조그마한 그 학교당 같은 그 서당을 차려서 불과 2년 만에 총리급 3명, 총리 2명, 장관 3명, 강요 90명을 육성을 합니다. 이 사람의 신조는 강국 러시아와 미국에는 신우 및 우호주의하고 약국, 조선, 중국, 대만, 오키나와 등등은 착취가 상책이다라고 가리킵니다. 이게 그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조동맹주의 사카모토 로마, 이 사람이 조슈아하고 사츠마의 그거를 연결시켜서 하는데, 여러분 미쓰비시 그룹 많이 들어보시죠? 지금 그 강제징용 관계들은 미쓰비시에 그걸 팔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왜 미쓰비시를 이렇게 일본 정부가 감싸고 놀겠습니까? 이 명치 유신의 발상지, 여러분 시고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맨 처음에 회사를 만든 게 미쓰비시고, 그 당시에 그 명치 유신을 그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줬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그룹을 일본 정부는,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무자내로 미쓰비시 그룹을 하는데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시다 쇼인의 이제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을 안중근 의사가 죽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있지도 않고 우리는 지금 일본말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영국 유학을 2번이나 갔다 왔고, 유신헌법을 초안했고, 일본 교육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천행짜리에 들어있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지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마가타 아리토노, 이 사람은 일본 육군의 교황입니다. 우리 조선을 무역 합병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아베 신조 국장 때 한 사람은 아베를 이토 히로부미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이동이라는 그 스님이 계셨는데 암살당합니다. 네. 또 갑신정변은 3.1천으로 끝납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대항해 초기 때 일본은 개방 및 이 서구와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조선은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멜 아시죠? 하멜하고 그 박연 베브레라는 이분이 한국에 표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져온 게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또 대항해 시대 말기에도 일본은 유학과 사적단이라고 해서 약 108명을 약 한 1년 반 동안 미국, 유럽 이런 데 파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의 유럽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큰 충격을 받고 그 결과를 일반인들한테 공유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신사유람단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말이 유람단이 또 이게 뭡니까, 그죠? 또 비밀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일본에 그 당시에 이렇게 기관차가 있었습니다. 또 증권 거래소도 있고 굉장히 발달했는데 홍영식, 어윤족 이런 분들은 이렇게 군사를 또 강하고 추진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조선도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하는 것만이 일본 침략을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고종한테. 근데 박정양 등 타수파는 겉모습만 부강하고 속은 이렇게 좀 허전하다. 그래서 대다수가 본받을 게 없다 이러면서 영남 유인들이 상소도 올리고 합니다. 이런 게 대비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베 노부유키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간질을 많이 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 얘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서로 이간질하면 너에게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악담을 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발전은 분명히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사람 악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성격은 우리나라 사람은 청양고추같이 그냥 팍 하는 성격이고 그 일본 사람들은 와사비 같이 꼭 이런 성격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등 국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삼성TV를 세계 1등으로 만들어놨고 또 저희들 GPS 안테나 세계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1등 하는 거는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도체 이제 그러는데 이 반도체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작은 엔진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갤럭시 휴대폰 하나가 30년 전, 40년 전에는 큰 호스트 컴퓨터보다 더 용량이 좋습니다. 그 원동력은 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를 뺏기면 다시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죽으라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찾아온 기회가 크게 6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일본이 쇠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크 자판이라고 미국 작가가 쓰신 건데 너무나 잘 썼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민당 일당 독재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활력이 좀 감퇴했습니다. 일본도 정치 구조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은 왜 저렇게 발전하고 있고 일본은 왜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너무나 큽니다. 또 인구 감소,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어서 중국을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되겠습니다. 미국도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려고 반도체품도 통과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대학관에 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기술 인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거고 대만을 이렇게 챙기는 겁니다. 왜? 반도체 기술 인력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중국은 또 시 주석이 이제 3년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독재 장기 정권이 들어가면 망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외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이번에 잘 보셨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조 강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의 그런 그 생산 상품들이 우리나라에게 공급이 됐겠습니까? 마스크, 우리나라 게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가보십시오. 이게 제조업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특히 반도체 세계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또 그 현대중공업 세계 1위입니다. 포항제철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제조업 강국이고 그리고 온화경영체제가 하다 보니까 대형 투자할 때는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또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전 세계하고 소통하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일 다 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압니까? 이게 30년 전, 40년 전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교환기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교환기. 이 옛날에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백색 전화, 청색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기 한 대 수백만 원 했습니다. 근데 전자식 교환기로 바뀌면서 그냥 막 요즘 전화기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IT 강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이 뭘까? 삼성에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의 헌신, 그리고 어머니의 억척스러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그럼 박수 한번 치시죠, 이럴 때는. 그래서 잘 보존된 양질의 그 여자가 있고,
또 창의성과 유연성이 뛰어나고 이 빨리빨리 문화가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세 가지 비전인데, 첫째, 국민 대화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 갈라져 있고,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 가르고, 연령만 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녀를 가르고, 나라가 온통 가리고 있습니다. 대화합을 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회는 무거품처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막 무시하고 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북아과의 리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키워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지 않으면요, 미국이, 유럽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1조 8천억 불이 되는데, 일본은 4조 9천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배 이상을 키우면 일본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력인데, 북한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 대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구역은 약 1000년 전에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이 한반도를 12개 목, 옛날에 목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12개 목으로 나누는 걸 그냥 쪼개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도 25개 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그 후보로 나와서 서울시를 구청을 9개 통합해야 된다고 그때 했는데, 언론에서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공무원분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현지 정치 있는 분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52개 단위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 절대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정당 및 정치 구조, 이거 혁명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수 3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국회의원 계시에서 내가 방으로 일어났습니다. 특권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 시스템, 이거 폐지를 해야 됩니다. 당대표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이런 민주,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 강대국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서기 정치하고 공천을 사유합니다. 원내 정당화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또 상향식 공천이죠. 특히 서초, 강남, 송파,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이런 데는 그냥 갖다 꽂죠. 이게 없어야 됩니다. 이 전략공천은 어려운 지역에 차라리 훌륭하신 분을 공천해서 거기에 보내야지, 여기 있으면 다 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왜 저기서 노래 꼽습니까?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선발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 4년제 중임 개헌이라든지 권력구조 대수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등산을 좋아하게 돼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이, 또 제가 세계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나라 전국이 관광천지입니다. 팔도 강산이 관광 자원입니다.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관광 수입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신명나는 국가, 노후 국정 없는 세상, 그리고 이 민노총, 이걸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손해배상의 98%가 민노총에 관련된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출산율 정도입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도 애를 낳으면서 제가 죽겠습니다. 제 대가 끊기기 때문에 참 할 말은 없습니다. 이 타가 정책을 혁신적으로 저희들이 바꾸지 않으면 돈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소국이 되든지 약소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뭐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들이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논리에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여러 각계각층의 인물을 만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하시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우리 서초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 1등 대한민국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제가 한번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